중환자실, 늦은 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를 쓴 박은희 78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윤아진 45은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 마른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은희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하진을 향했다. 하진아.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은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돌담, 돌담 아래. 네, 돌담 아래 상자 하나가 있다. 은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건 내가 찾아야 해. 무슨 상자요? 꼭 혼자 가야 한다. 절대로. 은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정미라에겐 말하지 마라. 정미라는 은희의 조카였다. 어릴 때부터 은희의 집에서 자란 친딸이나 다름없는 존재.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진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은희는 이미 눈을 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복 주머니를 더듬더니 접힌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거. 하진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은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진실은 항상 무겁다. 그 말을 끝으로 은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보음을 울렸다. 의사 선생님. 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은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사흘 후 강릉의 한 장례식장. 은희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박은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 문화재 복원에 대가셨는데 평생을 고문서 복원에 바치셨지. 하진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검은 상복이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 성준호는 해외 출장 중이라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다. 결혼 15년 동안 늘 그랬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부재했다. 언니.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미라 38가 서 있었다. 명품 정장에 완벽한 화장. 은희의 조카이자 문화재청 감사관이었다. 미라야 왔구나. 고모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모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냥 편히 가셨어. 하진은 거짓말을 했다. 은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정미라에겐 말하지 마라. 그래요? 정말 아무 말씀도? 미라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다. 네.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하진을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그럼 전 먼저 들어갈게요. 미라가 떠난 후 하진은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은희의 마지막 메시지. 밤이 되면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깊은 밤, 강릉 한옥.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밤. 하진은 은희가 평생 살았던 강릉 외곽의 한옥을 찾았다. 400년 된 고택이었다. 은희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마당에는 은희가 가꾸던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하진은 손전등을 켜고 안채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은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붓과 먹, 그리고 반쯤 복원된 고문서. 하진은 그 앞에 앉아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은희의 단정한 필체가 나타났다. 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서쪽 돌담 밑 바람이 멈추는 곳. 거기에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 숨겨온 것이기도 하다. 너만이 이것을 볼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처럼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꼭 혼자 가라. 그리고 선택하라. 은희.
편지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하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서쪽 돌담 밑, 바람이 멈추는 곳. 서쪽 돌담은 집 뒤편에 있었다. 400년 된 돌담으로 은희가 늘 아끼던 곳이었다. 하진은 일어나 뒤뜰로 향했다. 돌담 앞. 달빛이 기와장에 닿아 은은한 빛을 냈다. 서쪽 돌담은 오래되어 곳곳이 이끼로 덮여 있었다. 하진은 손전등으로 돌담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멈추는 곳.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걷다가 하진은 멈췄다. 돌담 한 곳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곳에서만 바람 소리가 사라졌다. 여기다. 하진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가고 손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팠을까? 손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다. 나무 상자였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녹슬어서 조금만 힘을 주자 부서졌다. 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겹으로 접힌 종이들이 가득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한 장을 펼쳤다. 은희의 필체였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위조 고문서 연구 기록, 문서 번호 조선왕 조실록 외전 제13권, 위조 시기 1995년 3월, 위조 방법 고서지 처리 후 먹물 제조함, 위조 이후 문화재청 복원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하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선생님이 고문서를 위조했다는 건가? 다음 장을 펼쳤다. 문서 번호 세종대왕 친필 서간 제5호, 위조 시기 1995년 8월, 위조 이후 원본 훼손 심각, 대중전시를 위해.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은 커졌다. 10여 개의 고문서가 은희의 손에 의해 위조 또는 조작되었다. 모두 국가지정 문화재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글씨가 있었다. 하진아, 이것이 내가 평생 짊어진 죄다. 처음엔 선이었다. 훼손된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 진실을 덮었다. 내가 복원한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일까? 나도 이제 모르겠구나.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선택해야 한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나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실을 덮으면 너도 나처럼 늙을 것이다. 은희. 하진은 상자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면 은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문화재 복원의 대가로 평생 존경받던 은희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숨기면 거짓이 계속 진실로 남게 된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문화재청이었다. 윤하진 연구원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박은희 선생님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청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사요? 무슨?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문화재청. 오전 10시 하진은 서울문화재청 건물 앞에 섰다.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미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오셨네요. 미라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쪽으로 오세요. 미라는 차갑게 말하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문화재청 감사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윤하진 연구원님. 하진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다. 박은희 선생님의 복원 작업 중 일부에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뭐라고요? 하진이 놀라 물었다. 지난달
국립박물관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박은희 선생이 복원한 조선왕조실록 일부에서 현대 화학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럴 리가. 하진의 입이 바짝 말랐다. 박은희 선생은 평생 고문서 복원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위조를? 그게 바로 저희가 조사하려는 부분입니다. 다른 감사관이 끼어들었다. 윤하진 연구원님은 박은희 선생의 며느리시고 같은 분야 연구자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젯밤 발견한 상자가 떠올랐다. 그 안의 기록들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었다. 미라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정말요? 고모께서 마지막에 언니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이상하네요. 고모는 언니를 특별히 아끼셨는데 그냥 편히 가셨어요. 침묵이 흘렀다. 감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펼쳤다.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 연구원님도 필요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복도에서 회의실을 나오자 미라가 따라왔다. 언니, 뭐, 고모께서 뭔가 남기신 거 있죠?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슨 소리야? 고모는 평생 기록을 남기는 분이셨어요. 이런 큰일을 아무 기록 없이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 언니, 미라가 하진의 팔을 잡았다. 저는 고모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언니도 그러시겠죠? 당연하지. 그럼 만약 고모께서 뭔가 남기셨다면 그건 제게 주셔야 해요. 왜? 저는 문화재청 감사관이에요. 이 사건을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요. 미라의 눈빛이 번뜩였다. 하지만 외부로 새어나가면 고모의 명예는 끝이에요. 하진은 미라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정말 몰라. 이제 좀 놔줘. 하진은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하진은 종로의 자신의 연구실로 출근했다. 문화재복원연구소.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복원 중인 조선시대 서첩이 놓여 있었다. 하진은 그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문이 열리고 동료 연구원 이수민이 들어왔다. 하진 선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은희 선생님 일로 문화재청이 난리래요. 정말 위조하신 거예요? 모르겠어. 선배도 조사받으셨다며요? 응. 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배, 혹시 선생님께서 뭔가 남기신 거 없어요? 또 그 질문이었다. 왜 다들 그걸 물어봐? 그게 만약 선생님이 정말 위조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뭐가 달라져? 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위조는 위조야. 이유가 뭐든. 수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진은 가방에서 은희의 상자를 꺼냈다. 어젯밤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다시 한번 기록들을 읽어봤다. 1998년 6월 세종대왕 친필 어찰 복원 프로젝트. 원본은 불에 타 50%만 남음. 문화재청은 완벽한 복원을 요구. 나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말하고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를 재창조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것이 내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하진은 페이지를 넘겼다. 2000년 9월 조선왕조실록 복원. 훼손이 심각해 원문 해독 불가능. 하지만 전시 기한은 다가오고 나는 또다시 선택했다. 이번에는 더 쉬웠다.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으니까. 기록을 읽으며 하진은 은희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문화재 복원가로서 완벽함을 요구받는 압박.
하지만 현실은 늘 불완전했다. 원본은 훼손되어 있고 시간과 예산은 부족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은희는 거짓을 선택했다. 처음엔 작은 거짓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았고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밤, 은희의 한옥. 그날 밤 하진은 다시 강릉으로 내려갔다. 은희의 한옥은 비어 있었다. 하진은 은희가 작업하던 방으로 갔다. 낡은 책상, 붓, 먹, 그리고 돋보기. 은희가 평생 사용하던 도구들이었다. 하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은희의 일기장이 있었다. 10년치 기록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5년 1월. 오늘 하진이가 시집왔다. 준호는 좋은 남편감은 아니지만 하진이는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보인다. 나와 비슷한 면이 있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7년 5월. 하진이가 세종대왕 어찰 복원을 맡았다. 나도 한때 그 작업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으로 완성했다. 하진이는 어떻게 할까? 더 넘겼다. 2020년 3월. 하진이가 오늘 또 왔다. 매주 오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한다. 내가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내가 지은 죄를 그 아이에게 떠넘기는 건 아닐까?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2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 아이만이 이해할 것이다. 진실의 무게를. 하진은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은희는 하진을 믿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넘긴 것이다. 이틀 후 강릉 한옥. 하진이 은희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정미라였다. 미라야, 어떻게 여기? 고모 집이잖아요. 저도 올 권리가 있죠. 미라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뭐하고 계세요? 정리 중이야. 혹시 뭐 찾으신 거 있어요? 또 그 질문이었다. 하진은 침묵했다. 미라가 방 안을 둘러봤다. 고모는 평생 기록을 남기셨어요. 분명 어딘가에. 미라의 시선이 책상 위 일기장에 멈췄다. 그게 뭐예요? 일기장. 미라가 다가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이거 제가 좀 볼게요. 안 돼. 하진이 막았지만 늦었다. 미라는 이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고모께서 위조를 인정하셨네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걸 왜 숨기셨어요? 나는. 언니,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해요. 안 돼. 하진이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라가 피했다. 왜요? 고모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명예? 이걸 제출하면 어머니 명예는 끝이야. 아니에요. 오히려 고모께서 왜 그러셨는지 밝혀지는 거예요. 미라야. 저는 고모를 사랑했어요. 친어머니처럼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고모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하진은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말했다. 돌다 말해. 상자가 있어. 하진과 미라는 함께 돌담으로 갔다. 하진이 상자를 꺼내 보여줬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들을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렇게 많이. 어머니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사셨어. 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고모는 사기꾼이 돼요. 알아. 하지만 숨기면 거짓이 계속 진실로 남아요. 그것도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언니. 미라가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일을 처리할게요. 뭐? 저는 감사관이에요.
내부에서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기록들을 없애고 조사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럼 고모의 명예는 지켜져요. 하진은 미라를 뚫어지게 봤다. 그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였을까? 뭐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실은 항상 무겁다고. 그래서요?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길 원하신 거야. 아니면 왜 나한테 이걸 남기셨겠어?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제정신이세요? 이걸 밝히면 우리 가문은 끝이에요. 가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진실. 사흘 후, 하진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연구실에서 은희의 상자를 앞에 두고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였다. 언니, 저 지금 문화재청이에요. 여기 좀 와주세요. 왜? 고모 사건 관련해서 최종 보고가 있어요. 언니도 참석하셔야 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하지는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오늘이 결정의 날이 될 것 같았다. 문화재청 회의실. 오후 2시 회의실에는 문화재청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청장, 감사관들,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들까지. 하진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윤하진 연구원님 앉으세요. 청장이 말했다. 하진은 미라 옆자리에 앉았다. 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자, 그럼 박은희 선생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미라 감사관. 미라가 일어났다. 네. 지난 2달간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박은희 선생께서 복원하신 문화재 중 총 13점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고문서 사진들이 떴다. 하지만 심층 조사 결과 미라가 잠시 멈췄다. 하진을 쳐다봤다. 모두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오염이요? 청장이 물었다. 네. 현대 화학 성분은 복원 재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말입니까? 네. 따라서 박은희 선생의 명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군요. 박은희 선생은 우리 문화재계에 큰 별이셨는데. 잠깐만요. 하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모두가 놀라 쳐다봤다. 윤 연구원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은희 선생님은 실제로 일부 문화재를 위조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청장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진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박은희 선생님께서 직접 남기신 기록입니다. 어떤 문화재를 언제, 왜 위조하셨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언니, 미라가 소리쳤다. 왜 이러세요? 고모의 명예를.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진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실이야. 회의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청장이 상자를 열어 기록들을 확인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박은희 선생님의 친필입니다. 다른 감사관들도 기록을 확인했다. 13점이나 모두 국가지정 문화재. 이건 큰 문제입니다. 당장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라가 하진의 팔을 잡았다. 형수님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미라야. 하지만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야. 아니에요. 고모는 절대.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셨어. 이 진실을 어떻게 할지. 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나한테 선택권을 주신 거야. 나더러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응. 나는 진실을 선택했어. 미라는 하진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을 나갔다. 청장이 하진에게 물었다. 윤 연구원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네. 박은희 선생님께서 남기신 모든 기록입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회의는 급히 종료됐다. 하진은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짐을 짊어진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문화재 복원의 대가 박은희, 위조 스캔들, 국보급 문화재 13점 위조 의혹, 문화재계 대지진, 신뢰 추락. 하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괴로워했다. 핸드폰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 동료들의 항해, 그리고 미라의 저주에 가까운 문자들. 언니 때문에 고모가 사기꾼이 됐어요. 평생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진은 핸드폰을 끄고 소파에 누웠다. 내가 잘한 걸까?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은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항상 무겁다. 그래, 진실은 무겁다. 하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문화재청 청문회. 한 달 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하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하진 연구원님.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다. 왜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셨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보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은희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선생님은 평생 이 거짓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같은 분야 연구자로서. 그래서요? 선생님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모든 걸 남기신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하진은 은희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하진아, 내가 지은 죄를 이어받지 마라. 하지만 진실을 덮으면 너도 나처럼 늙을 것이다. 거짓은 영혼을 좀먹는다. 나는 그것을 50년간 경험했다. 부디 용기를 내어라. 은희. 편지를 읽는 동안 청문회장은 조용했다. 박은희 선생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습니다. 하진이 계속 말했다. 저는 그 용기를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석 달 후, 문화재청은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박은희가 위조한 문화재들을 다시 검증하고 진품과 위조품을 분류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은희가 위조한 부분은 대부분 훼손된 부분을 복원한 것이었다. 완전히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본의 빈 부분을 채운 것이었다. 한 전문가가 말했다. 박은희 선생의 기술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원본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것은 복원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화재 복원은 항상 딜레마입니다.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문가가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훼손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원형 복원을 추구하죠. 박은희 선생은 두 가지를 결합하려 하셨습니다.
원형을 복원하되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이 해석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는 여전히 은희를 비난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재평가를 시작했다. 박은희, 위조가 아닌 혁신이었나? 문화재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직한 기록을 남긴 복원가. 언론의 논조가 조금씩 바뀌었다. 6개월 후 하진은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다. 주제는 문화재 복원의 윤리였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로 가득 찼다. 하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윤하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은 저의 시어머니 박은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면에 은희의 사진이 떴다. 젊은 시절 붓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 박은희 선생님은 제게 스승이셨습니다. 시어머니이기 전에 선배 연구자였죠.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미래와의 약속이죠. 하진은 은희의 기록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복원가의 손은 과거를 만진다. 하지만 그 손은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선택을. 박은희 선생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시어머니를 폭로한 것 후회 안 하세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확신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왜요?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거든요. 1년 후, 하진은 강릉 한옥을 정리하고 있었다. 1년간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청소를 하다가 은희의 작업실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복원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진은 붓 하나를 집어들었다. 은희가 평생 사용하던 붓.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미라가 서 있었다. 1년 만이었다. 미라야.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미라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1년 동안 언니를 원망했어요. 알아. 고모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알아.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요즘 깨달았어요. 언니가 옳았다는 걸. 정말? 네. 학계의 재평가를 보면서 고모께서 정말 원하신 게 뭐였는지 알 것 같아요. 미라가 창밖을 바라봤다. 고모는 평생 거짓에 짓눌려 사셨어요. 그 무게를 아무도 이해 못했죠. 응. 하지만 언니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고모께서 언니를 선택하신 거예요. 미라가 하진을 바라봤다. 용서해주세요, 언니. 나도 미안해. 내 기분을 생각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눈물을 닦고 두 사람은 은희의 기록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함께 읽었다. 고모께서 정말 세심하게 기록하셨네요. 그러게. 모든 위조 부분에 대해 이유와 방법을 상세히. 이건 거의 교과서 수준인데요? 미라가 놀라 말했다. 정말 그래. 두 사람은 계속 읽었다. 은희의 기록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재 복원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서였다. 언니, 응? 이거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 네. 박은희의 복원 일지 같은 거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고모의 고민과 선택을 후학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진은 생각했다.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2년 후 박은희의 복원일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책이 출간됐다. 하진과 미라가 공동 편집했고 여러 전문가들의 해설이 더해졌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문화재 연구자들, 학생들, 그리고 은희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박은희 선생님의 유언이자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완벽을 추구하셨지만 동시에 완벽의 불가능함도 알고 계셨어요. 그 괴로움을 혼자 짊어지셨죠.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라도 단상에 올라왔다. 박은희 선생님은 제 고모이자 스승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작업실에서 자랐어요. 그 섬세한 손길을 지켜봤죠. 고모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아름답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박은희 회고전이 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은희가 복원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각 작품마다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 작품은 박은희 선생이 복원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원본이 훼손되어 선생이 재창조한 부분입니다.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정직한 전시였다. 은희가 복원한 부분과 창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다. 관람객들은 감탄했다. 이렇게 정직한 전시는 처음이에요. 박은희 선생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복원 부분이 전혀 티가 안 나요. 하진과 미라는 함께 전시장을 걸었다. 고모께서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미라가 말했다. 응, 드디어 짐을 내려놓으셨을 거야. 마지막 전시실에는 은희의 작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붓, 먹, 돋보기, 그리고 일기장. 그 옆에 은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소 짓는 얼굴. 두 사람은 그 앞에 섰다. 어머니 봐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하진이 속삭였다. 언니가 옳았어요. 진실을 밝혀서. 미라도 말했다. 사진 속 은희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5년 후 강릉 한옥. 하진은 강릉으로 완전히 이주했다. 은희의 한옥에서 살며 복원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다. 그는 끝까지 하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진은 후회하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은희 추모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 전국에서 문화재 연구자들이 모였다. 주제는 복원의 윤리와 정직성이었다. 하진은 기조연설을 맡았다. 박은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재 복원 지침이 개정됐고 복원 기록의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은희 선생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하진은 홀로 돌담으로 갔다. 바람이 멈추는 곳. 상자를 꺼냈던 바로 그곳. 지금은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박은희 1945-2023. 진실을 사랑한 복원가.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하진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어머니, 오늘 심포지엄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이제 바람이 멈췄네요. 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찾으신 그곳. 진실이 쉴 수 있는 곳. 하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돌담에 닿아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500년 된 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앞으로도 500년을 더 서 있을 것이다.
진실을 품은 채로 강릉 한옥 작업실 10년이 흘렀다. 하진은 이제 50 중반이 되었다. 은희의 작업실에서 여전히 복원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다. 20살 대학생 김서연. 문화재 보존학과 1학년이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서연아. 하진은 이제 대학 겸임 교수였다. 주말마다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가르쳤다. 은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뭘 배울 건가요? 먼저 이것 좀 봐. 하진은 낡은 고문서를 보여줬다. 이건 조선시대 편지야. 보존 상태가 안 좋지? 네, 구석이 많이 훼손됐네요. 이걸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까? 서연이 고민했다. 훼손된 부분을 채워야죠?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뭘까?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요? 정답. 하진이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게 복원가의 영원한 딜레마야.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은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야. 하진은 서연에게 노트를 건넸다. 내가 복원한 모든 부분을 상세히 적어. 언제, 어떻게, 왜. 왜 그래야 해요?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부터가 우리의 해석인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희 선생님처럼요? 그래, 내 시어머니처럼.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돌담이 보였다. 바람이 멈추는 곳. 서연아, 기억해. 우리는 과거의 수호자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도 있어. 그 책임은 정직함에서 시작돼.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하진은 혼자 은희의 일기를 펼쳤다. 수없이 읽었지만 여전히 새로웠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하진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선택을 했겠구나.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것이 옳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의 무게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것이다. 고맙다, 하진아. 내가 나의 마지막 작품이다. 가장 아름다운 은희.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다. 은희의 따뜻한 손길, 엄격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미제시도쇼 계속소. 하진은 일기장을 덮고 작업실을 나왔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돌담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석 앞에 섰다. 어머니, 오늘도 학생을 가르쳤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그 아이가 물었어요. 왜 정직해야 하냐고. 하진은 미소 지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실의 무게를, 거짓의 고통을. 그 아이는 이해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하진은 알았다.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새벽 5시 하진은 작업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복원 중인 고문서가 놓여 있었다.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은희가 가르쳐준 대로. 작업을 하다가 문득 멈췄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복원 일지. 날짜 2033년 4월 15일. 문서 조선시대 편지 작자 미상. 복원 부분 오른쪽 하단 3분의 1. 방법 고서지 처리 후 전통 먹물 사용. 판단 근거 주변 필체 분석 및 문맥 추론. 불확실성 원본 정확한 내용 알 수 없음. 복원자 소견 최선을 다했으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 정직한 기록이었다. 은희가 남긴 것처럼. 하진은 노트를 덮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진실의 하루가 20년이 흘렀다. 강릉 한옥은 이제 박은희 기념관이 되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보건가들, 학생들,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기념관 입구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전시실에는 은희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시물은 따로 있었다. 진실의 방이라 불리는 특별 전시실. 거기에는 은희의 위조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어떤 문서를 왜 어떻게 위조했는지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숙연하게 기록들을 읽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 젊은 연구자가 말했다. 이렇게 정직할 수 있다니. 박은희 선생은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옆에 있던 노인이 대답했다.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선택하셨죠. 같은 날 기념관 강당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다. 연사는 윤하진 65세. 이제 은발이 된 하진이 단상에 올랐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하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청중들이 놀라 수군거렸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네요. 하진이 미소 지었다. 마지막 강연 주제는 20년의 여정입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다. 은희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하진이 처음 돌담에서 상자를 발견한 날, 문화재청 청문회, 책 출판 기념회, 그리고 기념관 개관식까지 20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진이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때는 정말 고민했어요. 밤잠을 설쳤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박은희 선생님은 평생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매일 밤 자신이 만든 거짓을 보며 잠들어야 했던 그 고통을.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어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이런 짐을 저에게 주시나고.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선생님은 저를 믿으신 거예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후회는 안 하세요? 하진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매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매일 확신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왜요? 이 기념관을 보세요.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요? 하진이 청중을 둘러봤다. 기술이 아니에요. 진실의 가치를 배우는 거죠. 정직함의 아름다움을. 박수가 터졌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정미라 58세였다. 이제 문화재청 차장이 된 미라는 하진을 껴안았다. 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미라야, 너도 왔구나. 당연하죠. 언니의 마지막 강연인데.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섰다. 미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박은희 선생의 조카 정미라입니다. 20년 전 저는 윤하진 교수를 원망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고모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미라가 하진을 바라봤다. 윤하진 교수님이야말로 고모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 고모의 고통을 이해했고 고모의 소원을 이뤄드렸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고모의 명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고모의 영혼을 생각하셨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청중들도 함께 울었다. 저녁 강연이 모두 끝나고 하진과 미라는 함께 돌담으로 갔다. 바람이 멈추는 곳, 비석 앞에 함께 섰다. 고모, 저희 왔어요. 미라가 말했다. 20년이 지났네요. 이제야 다 이해했어요. 하진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은퇴해요. 평생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이어왔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어머니가 찾으신 곳이 여기였죠? 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람이 멈추는 곳, 진실이 쉴 수 있는 곳.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돌담을 붉게 물들였다. 500년 된 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실을 품은 채로, 그리고 앞으로도 500년을 더 지킬 것이다. 그 진실을. 20년이 흘렀다. 박은희 기념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되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여기가 유명한 박은희 기념관이구나. 박은희가 누구예요?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이 설명했다. 4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보건가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직했다는 거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학생들이 전시실을 둘러봤다. 진실의 방에서 한 학생이 멈춰섰다. 벽에 걸린 문구를 읽었다.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뜻이야. 그럼 진실을 말하면? 처음엔 무겁지만 나중에는 가벼워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희 선생님은 용감한 분이셨네요. 그렇지. 그리고 윤아진 선생님도. 윤아진은 누구예요? 박은희 선생의 며느리였어. 시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 알린 분이지. 왜요?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학생들은 계속 전시물을 보며 걸었다. 마지막 방에는 거대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은희, 윤아진, 정미라. 세 여성이 함께 미소 짓는 사진. 그 아래 문구가 있었다. 진실을 사랑한 세 여성. 그들의 용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웃고 떠들며. 그들은 몰랐다. 100년 전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큰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것은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지켜졌다는 것. 그리고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 돌담 아래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한 노인이 돌담 앞에 섰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바로 김서연. 윤아진의 마지막 제자였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서연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가르침대로 평생 살았어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녀는 꽃을 놓고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처음 윤아진에게 받은 복원일지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윤아진의 필체가 보였다. 서연에게 복원가는 과거의 수호자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은 정직함에서 시작된다. 항상 기억해라.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윤아진. 서연은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선생님, 제가 이제 전해줄게요. 다음 세대에게. 선생님께서 박은희 선생님께 받은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돌담 위로 지나가며 속삭이는 듯한 바람.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여기가 바로 바람이 멈추는 곳이군요. 진실이 쉬는 곳.
그녀는 천천히 돌담을 따라 걸었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리고 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천년을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천년을 더 지킬 것이다. 진실을.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